늦어도 괜찮다 60대 부부의 기적 같은 이야기. 제1장 하루하루가 버거운 나날들.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 벽돌 사이로 이끼가 자라고 좁은 길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다. 그곳에서 박철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온다. 등이 굽어서 더 힘들지만 폐지와 빈병을 모으는 일이 그들 부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여름 저녁 무더위에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셔츠는 이미 등에 달라붙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 김순덕이 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작은 냄비 하나뿐이었다. 오늘은 시장에서 반찬가게 일을 도와주고 받은 김치와 멸치볶음이 전부였다. 거기에 달걀 하나를 붙여서 상에 올렸다. 여보, 오늘 얼마나 벌었어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다. 겨우 3,000원어치 밖에 안 됐어. 요즘엔 폐지값도 떨어지고 빈병도 별로 없고.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되잖아요. 순덕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밝게 내는 톤이 배어 있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집세는 밀려있고 남편의 혈압약값도 부담스러웠다. 자식들은 제 살기 바빠서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김치를 씹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예전엔 이런 소박한 밥상에서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다.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였다. 밖에서는 젊은 부부가 웃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 손을 잡고 놀이터로 가는 모양이었다. 철수와 순덕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각자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꿈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는데.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나요? 순덕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게 예뻤던 사람이? 글쎄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들의 노후는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시간이었다.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제2장 우연히 만난 작은 희망. 다음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손수레를 끌고 나갔다. 오늘은 유난히 폐지가 많이 보였다. 어떤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버린 모양이었다. 그 중에 깔끔하게 접힌 신문이 눈에 띄었다. 경제신문이었다. 평소라면 그냥 폐지 더미에 넣었을 텐데 왠지 모르게 펼쳐보고 싶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다.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펼치니 온갖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다. 주식, 부동산, 투자, 재개발, 모두 자신과는 상관없는 단어들 같았다. 그런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정부 주도 지방관광단지 조성 사업.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자신의 고향인 충청도 어느 군 지역이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된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KTX역도 신설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만들어진다고 했다. 철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던 그 마을,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던 기억, 할머니 손을 잡고 걷던 그 길들. 모든 게 변할 거라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순덕에게 신문을 보여주었다. 여보, 이거 봐요. 우리 고향이 관광지로 개발된대요. 여기 보니까 땅값이 몇 배씩 오를 거라고 하네요. 순덕은 안경을 쓰고 기사를 읽어보았다. 에이, 당신. 그런 건 우리 같은 사람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지만 철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어릴 때 뛰어놀던 그 들판이 정말 돈이 되는 땅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자신들도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그날 밤 철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늘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었다.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은퇴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로 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던가? 옆에서 순덕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제3장 모두가 말리는 위험한 도전.
며칠 후 철수는 오랜 친구인 김영감을 만났다. 동네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감, 혹시 투자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김영감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야, 철수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무슨 투자를 해? 젊을 때도 못한 일을 늙어서 하겠다고. 그래도 요즘 신문 보니까 땅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던데요. 아이고,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가진 돈으로 조용히 사는 게 최고야. 괜히 욕심부리다가 사기당하기 십상이지. 목욕탕에서 나온 후에도 김영감의 말이 머리에 맴돌았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왜인지 쉽게 포기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는데.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땅 투자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노리고 온갖 꾀임수를 쓴다고요.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개발 사업이라는데. 아버지, 저희도 힘든데 괜히 그런 일로 돈 날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엄마, 아빠, 이제는 좀 안전하게 사세요. 모험은 젊을 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말렸다. 이웃도, 친구도, 자식들도.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순덕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보, 나이 들어서 무모한 일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이렇게만 살다가 죽는 게 맞나 싶어요. 순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마음 알아요.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건지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건지.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 가진 거라고는 3천만 원뿐이에요. 그것도 평생 모은 전부고. 그런데 이대로 늙어 죽는 것도 너무 서럽잖아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하고 싶다면 해봐요. 이번만큼은 당신을 믿어볼게요. 망해도 같이 있으니까. 그 순간 철수는 평생 아내를 사랑했던 이유를 다시 깨달았다. 제사장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 주말 부부는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 KTX가 아닌 무궁화호였지만 설레는 마음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들판을 보며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 고향 읍내는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에 없던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도로도 넓어져 있었다. 부동산 중개소 간판이 여기저기 보였다.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갔다. 젊은 공인중개사가 맞아주었다. 어르신들, 어떤 땅을 찾으세요? 철수는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지역 말씀이시군요. 요즘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관광단지 조성 발표 이후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정말 개발이 되는 건가요? 정부 발표이니까 확실하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몇 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철수와 순덕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몇 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얼마 정도면 될까요?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작은 땅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딱 그들이 가진 돈이었다. 평생 모은 전부를. 계약서를 앞에 두고 부부는 한참 고민했다. 손이 떨렸다. 도장을 찍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순덕이 철수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봐요.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도장을 꺼냈다. 그리고 계약서에 꾹 눌렀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제5장 기다림의 시간.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부부는 말이 없었다. 정말 잘한 일일까? 후회가 밀려왔다가도 기대감이 앞섰다. 돈은 다 떨어졌지만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다. 철수는 더 열심히 폐지를 모으고 순덕은 시장 일을 늘렸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끔 고향에 내려가서 땅을 확인하곤 했다. 아직은 변한 게 없어 보였다. 그저 평범한 농지일 뿐이었다.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땅 근처에 측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신문에 관광단지 조성공사 착공 소식이 실렸다. 여보, 정말 시작되는 것 같아요. 순덕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도로가 뚫리고 큰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변 땅값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제육장 기적 같은 순간,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그 땅 매각할 의향 있으세요? 지금 시세로는 10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철수는 전화를 받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3천만 원이 10억이 되었다니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여보,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순덕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10억이요? 정말 10억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평생 처음으로 찾아온 기적이었다. 하지만 바로 팔지는 않았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적을 혼자만 누리고 싶지 않았다. 제7장 세상이 달라 보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그동안 투자를 말렸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축하했다. 철수야, 내가 맞았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 나이에 그런 결단을 내다니. 이웃들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르신들, 복이 정말 많으시네요. 그런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은데. 자식들의 반응이 가장 극적이었다. 그동안 투자를 반대했던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아빠, 이제는 정말 편하게 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철수와 순덕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제8장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 부부는 단순히 돈을 번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철수는 동네 노인회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희 같은 늙은이도 할 수 있었어요. 순덕은 시장 아주머니들과 작은 투자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신문을 함께 읽고 경제 공부를 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기자 선생님, 저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용기를 낸 것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9장 새로운 시작. 1년 후 부부는 결국 땅을 팔기로 했다. 하지만 전부 다 팔지는 않았다. 일부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팔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늦어도 괜찮다라는 이름으로 나이 든 사람들이 편하게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카페에는 투자 관련 책들도 비치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경제 공부 모임을 열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투자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적어도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었다. 여보, 이제야 정말 사는 것 같네요. 순덕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래요? 돈보다 더 큰 걸 얻은 것 같아요. 카페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나이든 부부의 성공담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 제10장 황혼에서 피어나는 새 꽃. 2년이 더 지났다. 철수와 순덕은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카페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어느 봄날 부부는 고향 언덕에 올라갔다. 예전의 논밭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멀리 리조트와 관광시설들이 보였다.
여보,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네요. 철수는 순덕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현실이죠.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가난했던 60대 부부는 더 이상 없었다. 대신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키우는 멋진 부부가 있을 뿐이었다.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가 말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순덕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모든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카페에는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는 대신 경험을 무기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철수와 순덕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늦어도 괜찮다는 메시지와 함께 황혼에서 피어나는 새 꽃처럼 아름답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만큼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60대 부부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